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전행동 자동차라는 주제를 다뤘죠. 과제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장애 당사자로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했었는데 해보셨어요? 오늘은 누군가와 갈등 관계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도움을 받으면서 부모님이나 활동 보조사들과 갈등을 겪진 않으셨나요? 상대방의 수용되지 않는 행동을 수정하려면 반영적 경청과 나전달법을 섞어서 사용해 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기호 바꾸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로 손해보지 않는 윈윈 전략, 즉 양승 방법인 제3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토마스 고든은 무패 방법, 즉 지는 사람이 없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죠.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 사용하는 승패 방법, 즉 누군가는 지고 누군가는 이기는 방법을 사용해서 갈등을 해결한다면 겉으로는 해결된 것 같은데요, 솔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3의 방법을 말하기 전에 그럼 제1의 방법은 뭐고 제2의 방법은 뭐지?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1의 방법은 엄한 방법이고 권위적인 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고, 제2의 방법은 허용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1의 방법을 살펴본다면 보통 이제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사가 자신이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직원이 그 상사의 해결책을 받아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직원이 고분고분하게 듣지 않으면 힘과 권위를 사용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상사가 이기고 직원이 지는 승패가 일어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육 장애인인 경우에도 이런 승패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힘이 세고 건강한 활보 선생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이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힘이 없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수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힘이 다른 사람이 매우 필요로 하는 보상을 자신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힘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학교에서는 성적을 주는 교사, 그리고 집에서는 엄마 돈을 주니까요. 개 조련사는 배고픈 개에게 먹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을 타인에게 고통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수단, 즉 힘을 가지고 벌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보상이나 벌은 사람에게 힘을 부여해 주고요. 이 힘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위를 주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부모들이 벌이나 효율적인 보상으로 자녀들을 제압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매우 강력할 것 같이 보였던 보상이나 힘도 그 힘을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니까요. 한때 효과를 볼 수 있는 보상도 자녀들이 성장하면 흥미가 없어집니다. 사실 힘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권위의 진정한 힘과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권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혹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권위가 있어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또 하나는 군대에서처럼 통제하고 명령하면서 그 명령을 어길 때는 벌을 줄 수 있는 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 권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1의 방법에서 성공을 하려면 진정한 권위, 즉 전문적이면서 경험과 능력에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권위나 능력에 진심으로 복종하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근육병 관련해서 조언을 들을 때 작은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육병 관련한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나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허용적인 방법을 보통 엄마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제2의 방법은 갈등이 생겼을 때 초기에는 힘이 약한 쪽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둔다, 이런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제1의 방법을 쓰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아이들을 통제할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녀가 너무 세게 저항을 하니까 속으로는 좋다, 그래 내가 포기해주마, 네가 이겼다, 그러나 네 뜻대로는 안 될 거야, 언젠가는 후회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러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아이가 너무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쫄라요. 근데 안 사주면 막 떼를 쓰면서 뒹굴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창피해서 그냥 애따 모르겠다 이렇게 사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아이는 속으로 에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버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도 그게 나쁜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다만 떼를 쓰는 이유는 그 시간만이라도 자기를 좀 돌아봐 주고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경청해 주기를 바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엄마들은 창피하니까 그냥 들어주려고 안 하고 그냥 야단치다가 안 들으면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 사준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돈도 손해받고 아이의 마음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손해가 이중적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자녀는 이겼고 엄마는 졌죠. 그래서 승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아주 심각하거나 위급하지 않으면 대부분 이렇게 허용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용하기도 어렵고 부모 가치관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1의 방법이나 제2의 방법은 실상은 똑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태도나 가치관 혹은 신념에 있어서 둘 다 똑같이 힘을 쓰기는 쓰는데 약간 방법을 달리한다는 거죠. 권위로 힘을 발휘하려는 경우는 1의 방법이고, 허용적인 방법은 부모의 권위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때 그냥 사용하게 되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맥락은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제3의 방법은 지는 사람이 없는 무패, 즉 양승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갈등 관계에 있는 모두에게 수용적인 해결책을 공동으로 찾아보자라고 힘이 약한 쪽에게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쌍방 모두가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서 평가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논의 끝에 가장 훌륭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고, 의견을 낸 사람은 자신의 해결책이 채택이 되면 성취감도 충족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위협적이거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제3의 방법은 당사자 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기본 원리예요. 그동안 권위적인 방법만을 사용하던 상사나 허용적인 방법만을 사용하던 직원들은 이 제3의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3의 방법은 잔 두이가 썼던 문제 해결 6단계를 이제 그 과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양측이 만나서 이게 문제가 뭐지? 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능한 해결책을 서로 이렇게 막 내놓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을 한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해결책들을 진짜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렇게 서로 평가해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것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정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정말 잘 됐나 평가를 내려보는 이런 6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제3의 방법은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나 부부 간의 갈등이나 직장 상사나 부하 간의 갈등이나 동료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회복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제3의 방법을 쓰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 상황이 좋을 때, 서로 관계가 좋을 때 얘야
시간이 좀 있니? 엄마가 이전처럼 혼내지 않고 이렇게 좀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시간이 어때? 이렇게 먼저 시간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은 강력한 나전달법을 보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활동보조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조율해야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보자면 누구누구씨 지금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즐겁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선생님이 지금 바쁜 줄은 알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치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대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전달법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때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시간이 절약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인관계 문제가 해결돼서 쌍방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해결책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시간을 내어서 만나서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이때 정말 엉뚱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돼! 이렇게 걸림돌을 쓰면 안 되고 그냥 반영적 경청으로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쌍방이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른 문제를 조율하는 것이니까 시각이 다르고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것을 수용하는 언어인 반영적 경청과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나전달법으로 진행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생길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고 표에 적어가면서 제시된 해결책들 중에서 실제로 가능한 게 뭔지를 검토해보고 또 다시 평가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확실하게 동의가 되면 그것을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행 과정에 대해서는 기간을 둬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을 해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한 번 평가를 할 거야 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하는 시간이 아닐 때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체근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다만 평가하는 그 시간에는 안 하고 있다면 반영적 경청이나 나전달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자녀 관계나 활동 보조인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한 번이라도 아주 작은 거지만 이런 식의 해결 경험을 가지게 되면 양쪽의 욕구가 다 충족이 되면서 어떤 문제든지 문제 해결의 장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제3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때로는 중도에 그만두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연기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때에도 서로 합의하면서 기호 바꾸기를 사용하고 흔쾌히 시간을 조절해 나간다면 그 과정에서도 성공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을 만들어서 각자 지키기로 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다면 그때는 또 강하게 나전달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우리가 서로 지키기로 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서 그것이 나를 무척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제3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예, 이해하셨다고 믿고요.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이 혹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3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실제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